유튜브 채널 포스코TV 모두 구독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포스코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위클리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포스코가 문화행사와 봉사활동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창립 5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지난 3월 29일 신춘음악회 봄이 오는 소리를 효자 아트홀에서, 광양제철소는 지난 3월 31일 창립기념 김자경 오케스트라 갈라 콘서트를 열고 지역 주민들을 초대했습니다. 포항제철소와 협력사 임직원 1,300여 명은 지난 3월 29일 자매마을 70여 곳을 찾아 봄맞이 대청소를 함께하고 재능봉사를 펼쳤습니다. 광양제철소 임원단도 같은 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운영 중인 무료급식소 나눔의 집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배식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예정입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이 지난 4월 3일 포스코센터에서 제13회 2019 포스코 청암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은 이날 과학상, 교육상, 봉사상, 그리고 기술상의 수상자들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과학상을 수상한 천정희 교수는 암호학계 최대 이슈인 다중선형 함수를 세계 최초로 해독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동형암호 해안을 개발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분석 도구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젊은 학자들을 발굴을 해서 이런 청암상을 통해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 학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상 수상자인 여명학교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개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통일시대에 적용 가능한 학교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봉사상을 수상한 앙코르 어린이병원은 캄보디아 시엠립에 위치한 비영리 소아병원으로 어린이 무상진료와 의료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캄보디아 의료 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The vision of AHC is that all Cambodia's children can access quality, compassionate healthcare. And our mission is to make that happen, is to train and to provide quality healthcare for all of Cambodia's children, no matter their ability to pay. Winning the POSCO TJ Park Prize is an amazing experience for us. This year, AHC is 20 years old, so this is like a super birthday present, and we are so proud to have won. 마지막으로 기술상 수상자인 임태원 현대자동차 미래혁신기술센터장은 1998년 수소연료전지차 개발에 착수한 이래 2013년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하기까지 핵심 기술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한편 올해 13주년을 맞이한 포스코 청암상은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에게 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29일 포항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2019년 1차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의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을 이수한 예비 창업자 24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네, 한 달이란 시간이 처음에는 굉장히 길게 느껴졌었는데 벌써 이렇게 끝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아이템이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포스코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의 진정한 수혜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에서 지금 구체화해서 특허 출원까지 하고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화 포스코 인재창조원 글로벌 리더십 센터장 등 참석자들은 지난 교육 과정을 같이 되돌아보며 수료생들의 사업 계획에 대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어 우수 사업 계획서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은 지난 3월 4일부터 4주간 진행됐으며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 실무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포스코 인재창조원은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을 연간 4차수 운영하며 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3일 포스텍 정보통신연구소에서 청년 AI 빅데이터 아카데미 5기의 과제 발표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50여 명의 교육생들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행한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청년 AI 빅데이터 아카데미 5기 교육생들은 지난 1월 7일부터 4월 5일까지 12주간 합숙하며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고 조별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번 포스코 AI 빅데이터 교육과정을 수료하면서 이 분야 최고의 교수님들에게 교육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아무래도 3개월 과정을 수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이제 기술을 배우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컴퓨터 공학과였지만은 이 코딩하는 데에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여기 오고부터 그 두려움을 깬 계기가 됐어요. 또 두 번째로는 그런 지식 습득과 더불어서 저는 이제 인생에서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못 잡았었는데 여기를 들어오면서 이제 좀 방향이 제대로 잡힌 것 같아서 정말 만족스러웠던 경험이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포스텍 정보통신연구소와 함께 청년 AI 빅데이터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연간 200여 명, 5년간 총 10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광양제철소가 지난 3월 29일 지역 사회복지시설들의 차량을 기증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이날 차량이 노후화됐거나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역 아동센터와 복지시설 등 4곳에 9,500만 원 상당의 차량 4대를 기증했습니다. 일단 현장에 바로바로 출동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관 차량이 없어서 개인 차량을 주로 이용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현장으로 모시고 가거나 또 그 댁에서 저희 기관으로 모시고 올 때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기다리던 차량을 드디어 지원받게 돼서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양제철소는 2006년부터 매년 차량을 기증해왔는데요. 이날 전달된 차량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46대의 차량을 광양 지역 사회복지시설들에 전달했습니다. 어떤 복지 사각지대에 가장 어려운 점을 우리가 해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그런 사회공헌 사업에 주된 저희들이 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역사회를 향해서 앞으로도 체계적이면서도 꾸준하게 앞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정말로 수혜자들이 감동하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광양제철소는 앞으로도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다음 순서는 포스코 경영전략실 김혜린 대리와 함께 철강업계의 최신 소식을 알아보는 스틸 마켓 나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틸마켓 나우의 김혜린입니다. 앞으로 격주로 글로벌 철강산업 관련 최신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글로벌 철강 생산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세계철강협회는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의 99%를 차지하는 64개국으로부터 생산량 데이터를 수집하는데요. 지난 3월 26일 올해 2월 기준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을 발표했습니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2019년 2월 세계 조강 생산량은 약 1억 3,70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전체의 52%가량인 7,10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가 증가했습니다. 인도의 경우 870만 톤을 생산해 전년 동기비 2.3% 증가한 반면 일본은 전년비 6.6% 감소한 77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전년비 4.6% 증가한 약 700만 톤의 조강을 생산했으며 한국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550만 톤을 생산하였습니다. 누적 기준으로 2019년 1, 2월 세계 조강 생산량은 약 2억 8,800만 톤을 기록해 전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먼저 아시아 주요국을 보면 중국은 약 1억 5천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인도는 약 1,800만 톤으로 0.1% 증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1.1% 증가한 약 1,200만 톤을 기록한 반면 일본은 8.3% 감소한 약 1,600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북미의 경우 미국은 6.9% 증가한 1,440만 톤을 생산했으며 캐나다는 2.8% 감소한 220만 톤, 멕시코는 9.9% 감소한 30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EU의 경우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 모두 전년비 감소세를 그리면서 EU 전체로 3.9% 감소한 약 2,69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철강업계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봄이 찾아왔지만 예상보다 기온이 낮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